김유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발표를 초대받은 이유는 아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께서 별세하시고 기업의 대취수가 별세했기 때문에 바로 상속세에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상속세에 대한 제대로 된 세금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세율을 상속세 이렇게 해가지고 50%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등은 일본입니다. 55%, 2등은 한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는 할증이라고 있습니다. 큰 덩치가 크면 대주주인 경우에는 30% 할증을 합니다. 이 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간 비교할 때는 할증을 포함한 65%라는 이 수치를 사용해야지만이 국제 비교하는 데 옳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이 한국입니다. 65%, 2등이 일본이 55%,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65% 이 세금으로 상속은 사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거의 힘듭니다. 자, 그러면 제도라는 것은 어떤 그 경제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내기에 의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면은 텍스를 많이 높여가지고 그런 행위를 나름대로 행위를 줄이고, 좀 좋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마이너스 텍스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담배, 술입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여기다 세금을 그야말로 가혹하게 올려서 가능하면 이제 술도 적게 마시고 담배도 적게 피우게 하게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거꾸로 기업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마이너스 텍스를 부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세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는 그런 경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상속에 대해서 65%라는 것은 결국 상속하지 마란 말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속세가 주는 메시지는 당대에 벌어서 당대에 먹을 만큼만 벌여라. 절대로 다음 세대에 넘길 생각하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경제 발전이 뭡니까?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국가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입니다. 기업이 성장이 없으면 절대 국가의 경제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 중요한 게 알지만은 기업도 천차만별입니다.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한 나라의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보다 더 큰 거 예를 들면 재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을 우리가 무시하고 대기업을 천대시해서는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대기업 재벌들의 이 상속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하는 이런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상속하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런 그 하나의 제도로 인해 잘못된 제도로 인해 가지고 그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제도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라는 것은 국민들의 배 아픔을 해결하는, 배 아픔을 치료해주는 그런 그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과거 1980년도, 20세기 말까지는 사실 그렇게 작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가가 상속세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가 세대 간의 형평성 그리고 그 조세의 형평성에서 가장 형평이 강한 세목으로 상속세를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세계도 그렇게 왔었지만은 21세기, 20세기 말부터 해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배 아픔을 치료하는 이 세금이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상속세가 아예 폐지되는 그런 트렌드.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 자료에 이래 보면은 15페이지 보면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상속세를 폐지한 13개 국가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이 상속세라는 것은 형평을 위한, 공평을 위한 세금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체제에서 가장 공평을 최우선 가치도 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가장 공평, 형평, 배아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치가 컸던 러시아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해버렸고요. 또 하나가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형평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북유럽 국가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자연환경뿐만 아니고 제도도 굉장히 공평하고 형평스럽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스웨덴, 노르웨이가 상속세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상속세에 대한 생각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폐쇄경제 속에서 가져왔던 그 패러다임이 여전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씩 좀 이래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조양호 회장 이끌어로 우리가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우리 경제학자들은 압축 경제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의 압축 경제. 그러니까 서구사회에서 100년, 150년 걸리던 것을 30년 만에 압축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압축 성장한 이 과정, 경제 발전 과정이 물론 그때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그분의 강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가 많이 지금 왜곡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한 30년 압축된 경제 성장의 이 자랑스러운 이 과정이 부정되고 있죠. 잘못된 걸로 되고 있죠. 그래서 재벌 중심으로 해서 이 30년 동안의 경제 발전 단계를 부정하는 데 있어서 단 한 용어로서, 한 마리로서 그 과정을 완전히 과소평가를 하는데 그 용어가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경유착을 통해서 재벌은 한쪽으로 부가 치우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정치 자금으로서 지탱해 나갔다 이런 것인데요. 이 정경유착의 이 말 하나 가지고 3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이 경제발전 과정을 완전히 국민의 인식을 바꿔놓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말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발달된 것은 정경이 유착이 아닙니다. 유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협력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군인들이 나를 맡아서 이끌어 나가는데 군인들이 경제를 어떻게 합니까?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은 경제인들입니다. 그때 나름대로 대표적인 경제인이 정주영 씨, 정주영 회장, 그리고 이병세 이랬습니다. 그때는 정치인과 경제인이 서로 협력을 한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협력의 결과를 잘 했기 때문에 3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기업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역할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는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1인 1표입니다. 뭐 똑같습니다. 경제는 절대 앞에 민주자 붙으면 안 됩니다. 1은 1표입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다릅니다. 엄연한 그런 게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를 민주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민주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라는 본질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이런 대기업 중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런 격차는 여러 군데 납니다. 크기에서 나는 뿐만 아니고 대기업은 그만큼 사회에 공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법인 세금 보십시오. 대기업 몇 개에 의해서 다 냅니다. 1%라는데 0.1%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득 격차에 대해서는 재산 격차에 대해서는 흥분하는데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그 격차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 격차가 더 심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법인세의 13%가 내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냅니다. 전체 2만 개를 보면 0.001% 극소수 한 회사가 13%에 불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컨트리뷰션은 기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세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상속세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이라는 것은 그냥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해라, 이런 행위를 해라, 하지 마라,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모든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 진리입니다. 똑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떨어지죠.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은 늘어나고. 자, 이런 경제 행위뿐만 아니고 경제적 유인이 있는 세금도 경제적인 행동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라는 것은 이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죽음의 문제를 세금이 남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 경제학에서는 자연과하고 달라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제도가 바뀌어야지 실제로 그것이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21세기 들어와서 2005년에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정책 실험이라기보다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사람들이 주는 패턴을 경제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365일 동안에. 그런데 2004년 12월 29일, 30일, 31일 때 죽는 사람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드는 겁니다. 2005년 1월 1일 2일부터 갑자기 죽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자가 실증 데이터로서 증명해가지고 저널에 발표한 겁니다. 논문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게 뭔가 하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2004년 12월 31일 날 자연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죽는데 한 10시간만 자기가 조금 세이브하게 되면은 자기 아들한테 상속을 2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제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의 시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실 세금을 해가지고 1년, 2년을 딜레이 할 수, 1년, 2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계적으로 하루, 몇 시간, 이거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택의 문제, 그것이 죽음에까지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제도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해야 됩니다.
20세기 동안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간에, 자본주의 간에 체제 경쟁이 있었고 상당히 그 체제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나 보면 팽팽했었습니다. 자, 이제 100년 지나고 사회주의는 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망하고 시장경제가 흥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본성에 충실했고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었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두 개입니다. 생존과 번식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똑같습니다. 생존은 자기 살았을 때 잘 되는 겁니다. 번식은 그 다음 자기 자식에게 자기 걸 물려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상속세가 65%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 본능, 두 번째 본능, 번식에 대한 본능을 원초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본능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재벌가에서 많은 이상한 형태의 상속, 일종의 정려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자꾸 잔머리를 굴리고 이상한 형태의 일감몰아지라는 이런 것도 생기고 자꾸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도를 못하게 해놨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제도가 나타나는 데도 이야기한 대로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해서 자기 당대만 먹을 것만 딱 만들어 놓고 죽는 것이 그게 좋으냐 하는 거죠. 좋냐 하는 거면 개인의 문제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 부분은 또 경제학자가 또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음으로 인해 상속세를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은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연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0.8% GDP가 0.8% 1%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그럴 수 있다 겁니다. 한국 데이터로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에 있는 조경엽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GDP의 매년 증가율, 매년 0.14에서 0.28 매년 그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상속세가 없어지면. 자, 그래서 이제는 상속세에 대한 상속세가 뭐냐 하는 그 데피니션 자체가 정의부터가 다시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세대 간의 형평,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떼돈, 승계받는 이런 걸로 지속해서 가게 되면은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2% 정도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배아픔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성장하는 그런 세제도 활용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속세 아예 없애는 이런 부분을 지금 세상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웨덴에서의 상속세 폐지 그 과정을 보면은 놀라운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파, 우파, 이념적인 지형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우파들이 아무래도 성장적으로 더 가치관을 주기 때문에 폐지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웨덴에서 한 경제학자가 분석한 그 결과를 보면은 스웨덴 국민들의 이념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좌파적인 그런 사고가 가진 사람들도 상속세 폐지를 찬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는 이념적인 그 진영에 관계없이 상속세 폐지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좋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의견이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이런 과거 오랫동안 형평을 강조하는 이런 국가에서도 그런 좀 급격한 제도적인 개혁이 가능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사고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지난번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선거 기간에 이 정치 상품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공약. 노무현 그때 대선 후보가 내세운 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어필된 것이 상속세 포괄주의였습니다. 상속세 포괄주의라는 것은 행정부가, 정부가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은 전부 조세법률주의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만 다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에 대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 이렇게 아주 골치 아픈 게 많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거다 하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이것이 이제 포괄주의입니다. 그 상품을 내세워서 아마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이 있지만 그 정책 공약이 제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인식, 특히 대기업 재벌들의 인식 아직까지 용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정책 수단을 통해서 더 성공할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상속세라는 그런 정책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1%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17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굉장히 규범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기업의 상속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상속세 지금까지의 기본 정책 방향은 배아픔을 해결하는 정책 수단이었는데 이제 이 정책 수단이 좀 더 배부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패러다임을 다 바꿀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는 정부의 시각, 사회적 시각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일생동안 설 수 있는 돈 다 목해봐서 10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0억을 법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능력에 따라서 다 1000억 벌 수 있는 사람은 1000억 벌게 하고 자기는 10억 쓰고 나머지 900억은 자손들에게 스무스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게 되면은 1000억을 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왕왕 이 상속이라는 문제는 이 개인의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기업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같으면 심플합니다. 자, 기업이 이 상속 세제도에 내 가지고 기업이 영속적으로 못할 때는 그만큼 기업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거기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죽음을 보는 사회적 인식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번식과 생존과 번식입니다. 지금 상속세는 번식을 막는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